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오후 예정됐던 누리호 3차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컴퓨터 간 통신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연구진들은 누리호를 발사대에 기립한 상태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6시 24분으로 예정됐던 누리호 3차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제 오후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발사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발사를 3시간 반쯤 남겨놓은 오후 3시쯤 발생했습니다. 저온 헬륨 공급 밸브를 제어하는 과정에서 발사 제어 컴퓨터와 발사대 설비 제어 컴퓨터 간의 통신 이상이 발견된 겁니다. 밸브는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지만 발사관리위원회는 문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발사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밸브 운영 시스템 자체가 자동 운영 모드에 가면 다시 문제 이상으로 해서 중단될 우려가 있어서 이번 통신 오류는 3차 발사 점검 과정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문제입니다. 항우연 등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발사체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 만큼 누리호를 다시 조립동으로 옮기지 않고 발사대에 세운 상태에서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항우연 측은 오늘 오전까지 문제가 해결되면 이른 시일 안에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선 원인 파악을 오늘 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이제 오늘 취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고요. 날씨라든지 우주물체 충돌 가능성 분석 결과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봐서 그거는 결정이. 누리호 3차 발사 예비일은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입니다. 과기부와 항우연은 오늘 오전 다시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발사 일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어제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에는 이른 아침부터 누리호 발사 순간을 직접 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예정 시각을 2시간 앞두고 발사를 연기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나로 우주센터에서 15km가량 떨어진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 발사 예정 시각 수시간 전부터 의자와 돗자리를 펴고 앉은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설렘과 기대를 안고 기다리길 한참. 발사 예정 시각을 2시간 남겨놓고 기술적인 문제로 발사가 연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허탈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발사 모습을 직접 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고흥우주 발사 전망대를 찾은 시민들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믿기지 않는 듯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고 뉴스 속보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너무 좀 막막하고 아쉽네요. 한 번은 꼭 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오게 됐는데 또 이렇게 취소가 돼서 되게 좀 아쉽네요. 속상함도 잠시 시민들은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발사 일정이 정해지면 다시 오겠다며 기술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누리호 발사가 꼭 성공하길 염원했습니다. 그 3차 발사가 실전 발사니까 한번 보고 싶어서 왔는데 취소돼서 아까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지만 하지만 그 발사를 하면 좋겠어요. 연기되더라고 하면 좋겠어요. 누리호 3차 발사는 연기됐지만 발사 성공을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은 더욱더 간절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정부의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지방의회마다 조례 규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와 시군의회는 각종 조례와 규칙 속의 나이 기준에서 만을 지우는 내용의 일괄 개정 조례안과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뒤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적용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 살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전라남도는 도민 참여를 통해 전남도 도민인권헌장 제정을 본격 추진합니다. 전라남도 도민인권헌장은 도민인권 보장과 증진이 도정 핵심 가치임을 표명하고 인권을 통해 지속발전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인구 감소, 고령화, 기후위기 등 전남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장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헌장 제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인권 헌장 도민 대표단 10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불의에 맞서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광주 정신은 한국을 넘어 세계 여러 나라 민중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잇따라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를 찾아 5.18 정신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일 빌딩 옥상으로 올라가 보니 항쟁의 중심지였던 전남도청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벽면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총탄의 흔적들은 군부 탄압에 고통받고 있는 고향을 떠오르게 합니다. 광주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미얀마 유학생 망우 씨가 이주 노동자 100여 명과 함께 사적지 순례에 나섰습니다. 고국의 소식에 발벗고 나서준 광주는 낯선 땅이지만 닮은 점이 많습니다. 한국랑 우리나라랑 그 나라가 다르지만 똑같은 일이 겪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자기의 일처럼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있어서. 43년 전 광주만큼이나 끔찍한 봄을 겪는 미얀마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립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이면 미얀마인들이 5.18 민주광장과 버스터미널 앞에 모여 평화를 외치는 이유입니다. 제가 5.18 그 민주광장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은 느끼거든요. 광주가 그때 당시에 시위했던 모습? 그런 모습들 떠오르고 우리가 시위했던 거랑 막 비교가 되고. 군부의 야욕에 생채기가 남은 곳은 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항의 의미로 세 손가락 경례를 보여준 학생운동가 자투파 씨는 43년 전 태극기를 흔들었던 광주 청년들을 마음속 깊이 이해합니다. 국경을 넘어간 임을 위한 행진곡은 태국 청년들의 희망이 됐고 그렇게 광주는 민주화의 롤모델이 됐습니다. แปลว่าเป็นนักเคลื่อนไหวนักกิจกรรมนักต่อสู้จะรู้จักเพลงนี้ผมคิดว่ากวางจูเป็นตัวอย่างที่ดีในการต่อสู้เพื่อประชาธิปไตยครับเราก็ศึกษาบทเรียนของกวางจูเราเรียนรู้จากการต่อสู้ที่นี่เพื่อเอาไปปรับใช้ในสถานการณ์บ้านเรา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 경험을 얻으려는 국제 활동가들의 문의가 많아지자 5.18 기념재단은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올해 강주인권상 본상 수상자 홍콩 인권변호사 초황통 씨와 특별상 수상단체 일항교사노조는 우리가 찾은 5.18의 또 다른 이름들입니다. 광주와 광주의 또 다른 이름들을 갖는 지역으로 소통하자는 5.18 국제연대 사업의 지향점을 구체화하는 표현입니다. 국경을 뛰어넘는 5월의 정신으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들에겐 끊임없는 관심과 지지, 즉 연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5.18의 세계화, 민주화를 원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MBC 뉴스 임진입니다. 내년부터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는 75세 이상 시민들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는 내년 1월부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75세 이상 시민 약 2만 5천 명에게 대해 월 최대 20회 이내 범위 안에서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통복지 사업을 시행합니다. 여수시는 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교통복지카드 발급 비용 등 시스템 구축 사업비 4억여 원을 확보한 데 이어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하는 등 행정 절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등록 불법 오토바이 운행으로 영암 대불산단이 무법지대로 변하고 있다는 MBC 보도 이후 경찰 등 관계기관이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첫날 합동 단속에서만 8명이 적발됐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퇴근 시간 영암 대불산단. 경찰이 오토바이를 갓길에 멈춰 세웁니다.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불법 오토바이입니다. 신원 조회 결과 운전자는 불법 체류자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체류 맞아요. 그럼 안에 좀 들어가서 확인할게요. 안으로 일단 들어가 보세요. 네. 단속 30여 분 만에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노동자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이유도 다양합니다. 사장님 오토바이 사장님 오토바이 없어요. 저 우리나라만 있어요. 예, 번호 없는 거 사지. 그래 무슨 아이 타다가 소리 요즘은 며칠 탔는데 그거 내라고 소리는 했는데. 대불산단에서 불법 오토바이 운행이 많아 차량 운전자와 주민 등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MBC 보도 이후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단속은 경찰과 영암군 그리고 출입국 관리소 합동으로 실시됐습니다.
2시간 동안 이뤄진 첫날 단속에서만 무면허와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자 8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있는 상황. 하지만 대불산단이 넓은 데다 안전사고나 도주 위험이 높은 오토바이 특성상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를 버리고 도망쳐서 길가에 버려져 있거나 아니면 이제 불법적으로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유턴 행위를 하면서 경찰은 불법 오토바이 운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양안군청 합동으로 월 2회 이상 단속할 계획입니다. 합동 단속 다음 날 아침 무등록 불법 오토바이 운행은 예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에 오늘도 무등록 불법 오토바이가 운행하는 모습은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남해안 남중권 자치단체장들이 남해안권 관광해양 개발의 우수 사례를 찾기 위해 동유럽 4개 국가를 방문 중입니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6개 시장 군수들은 어제부터 12일 동안의 일정으로 오스트리아 찰츠부르크 관광청, 크로아티아 플리트비체 국립공원공단 등 동유럽 4개 국가를 방문해 남중권 시군 특색에 맞는 관광과 해양 개발 우수 사례 벤치마킹에 나섰습니다. 특히 여수시는 이번 방문 기간 동안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 개발청 등지에서 영문 팜플릿 등을 활용해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 홍보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젊음의 축제 꿈꾸는 청년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27일 국동항 수변공원 일대에서 청년이 밝아야 미래도 박달한 주제로 청춘 토크 콘서트, 락 페스티벌, 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는 꿈꾸는 청년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축제는 청년 문화거리 마당의 4번째 행사로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개최하는 행사입니다.